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예고를 해드린 네. 바처럼 세포는 이 극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회복해 보려고 네.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지 되죠. 뭐 혈액순환도 좋아야지 되고, 뭐 내가 먹는 것도 좀 조심을 해줘야지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많은 이제 그런 조건들이 네. 필요한 가운데에서도 이 세포의 대사를 좀 더 개선시키거나, 네. 아예 이 몹쓸 세포네? 네. 이게 이제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겠어, 없애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신호를 주는데 칼슘이 아주 중요하게 그렇죠.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칼슘, 골다공증,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슘. 그러면 칼슘은 우리 보통 이제 근육을 이렇게 긴장시키고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하다. 또 칼슘 하면 또 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칼슘의 보물창고가 이제 뼈인데, 그런 거에서 어떻게 이제 세포는 이 칼슘을 이용을 해서 극복을 하는가를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우리가 칼슘, 뭐 나트륨, 뭐 칼륨,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 미네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결국 금속 성분들인데요. 네.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금속 성분들이 하는 역할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구조를 만드는 역할들. 네. 말하자면 네.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뼈를. 뼈나 이런 것들을 네. 만들어내고, 뭐 안 좋은 경우에는 막 석회가 끼고 뭐 이런 것도 뭐 칼슘 그렇죠.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혈관 내부에도 안 좋아지면 결국에 그 안에 동맥경화한 데다 칼슘 끼고, 동맥경화. 그죠? 이런 구조적으로 뭔가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쪽 두 번째로는 이제 대사에 관여를 해가지고, 대사를 관여한단 말은 원래 대사라는 과정이 A에서 Z까지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려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총량을 줄이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그 효소의 역할들, 그리고 이 보조의 요소. 보조의 그죠? 요소의 역할로서 우리 이런 미네랄들이 많이 쓰이는데, 특히 칼슘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보면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 네. 그리고 신경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이런 신호 전달자의 역할도 많이 하는데요. 뭐 특히 어떤 유전자냐, 좀 무섭습니다. 세포가 망가졌을 때, 너 세포 네 망가졌으니까 너는 일단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유전자 발현하는 게 칼슘입니다. 그래서 칼슘은 쉽게 말하면 소방수 역할, 불이 났다, 망가졌다, 그럼 빨리 해결해라,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칼슘이 뼈에 있다가 네. 그렇게 염증들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신경 전달을 많이 해야 되거나, 뭐 유전적인 뭔가 신호를 줘야 될 때 나와서 세포로 갔다가, 네. 이 세포에서 쓰여지고 나면 다시 뼈로 돌아갔다가, 네. 이 상황이 이제 잘 되면 뼈가 이제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렇죠. 구조적으로도 안정화가 되어 있고, 네.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소성 칼슘,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지 될 자리를 벗어나서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동맥경화, 네. 아니면 뭐 어깨석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니면 뼈 같은데 이제 쭉쭉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네. 퇴행성 관절염, 뭐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이제 칼슘이 큰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바깥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이 쓸데없이 자리를 차지하는 네, 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자꾸 이제 만들게 되니까, 칼슘을 우리가 이제 잘 어떻게든 잘 이용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뭐 몸에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면 계속 이제 칼슘들이 자꾸 빠져나오게 되니까, 네.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만성 염증이 그렇습니다. 자꾸만 이제 칼슘을 네. 불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 만성 염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집으로 못 돌아가는 거죠. 네, 네.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고, 그게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발견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이제 뭐 제가 이제 유방 전공이니까, 또 유방에서도 보면 미세석회가 네, 네. 많고 모양이 이상하고 군집을 이루고 있으면 유방암과도 또 관련이 되어 있을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방면에서 칼슘은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하게 쓰여지는데, 이 칼슘 농도가 세포 안에서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 죽어, 없어져야지 돼 하는 것도 칼슘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살충제에서 사실 뭐 칼슘 농도를 확 변화시켜 가지고 네, 죽이는 원리가 죽이는 원리가 된다고 하는 만큼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는데요. 그럼 이제 칼슘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전편에서 인슐린을 이야기했으니까 네. 인슐린 관점에서 또 풀어보면 네. 또 전편에서 재밌게 들어보신 분이 또 잘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만성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죠. 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은 어떤 상황이다? 세포가 망가져 있는 상황이다. 네. 세포 벽이 망가져 가지고 인슐린 자물쇠가 망가지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럼 누가 세포막을 망가뜨리고 세포의 환경을 안 좋게 하느냐? 결국에 세포의 환경이 안 좋아진 혈액순환 문제 그리고 호흡의 문제가 결국 세포를 망가뜨리면서 결국에는 인슐린을 높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인슐린이 높아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세포 내부의 칼슘 농도를 올립니다. 네. 재밌죠? 근데 이거를 다시 넓은 화면에서 보면 결국 세포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환경이 되니까 망가져야 된다는 신호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당연히 칼슘을 갖다가 거기다 쓰겠죠. 네. 말하자면 세포를 잘 살리고 세포의 환경 자체를 좋게 만들어줘야지 인슐린을 조절해가지고 세포 내부의 칼슘 농도를 낮출 것이고 세포가 잘 살아있는데 누가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멸시키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세포 주변 환경만 잘 살려주면 칼슘도 보통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높을 필요도 없고 낮을 필요도 없는 아주 적당한 상태가 되고 인슐린 또한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만성질환으로 가는 모든 고리들이 안정화되는 결과가 돼요. 그럼 세포의 환경이 좋아지려면 다시 말하면 혈액순환과 호흡이 살아나야 되고 그럼 혈액순환과 호흡을 살리려면 이거를 관장하고 있는 신경인 자율신경이 살아나야 되고 자율신경이 살아나려면 자율신경 기를 안정화시키고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면 결국에는 스스로 잘 돌아가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칼슘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쓰여지는데 그 칼슘이 내가 먹는 칼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네. 뼈에서 뽑아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뭐 연세에 있으신 분들도 뭐 골다공증이 많지만 네. 젊은 사람들도 골다공증이 생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네, 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을 되게 검사해 보면 세포 주변 환경이 좋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세포가 망가져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칼슘이 끼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골다공증을 극복하려고 칼슘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영양제로 그렇죠. 이게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방을 하는 것이 과연 맞나? 뭐 당장 필요하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에 칼슘을 먹는 이유는 뼈로 보내려고. 칼슘이 네. 가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실제 뼈로 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궁금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내가 먹는 것 자체가 먹는다고 해서 흡수가 되지 않을 뿐더러 네. 장마저 안 좋으면 결국에 네.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질 거거든요. 떨어지겠죠. 네. 자, 안 그래도 흡수율이 낮은데.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은 뭐 내가 뭐 나이 먹어가지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도 또 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 몸 안에 있는 자율신경계 이상과 그 다음에 만성염증 때문에 뼛속에 있는 거를 빼다가 네. 불 끄고 있는 거죠. 네, 불 끄고 있죠. 이제 세포에 안 좋은 세포들에게 뭐 그걸 사멸시키기 위해서 쓰이고 이 만성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뽑아 먹고 있거든요. 뽑아 먹는데 내가 먹었다고 해서 뽑아 먹는 대로 갈지 아니면 만성염증을 해결하러 거기로 갈지 그거마저도 안 되는 흡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내가 먹는 이런 과도한 양의 우리 칼슘제들이 오히려 내 몸들을 병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일 섭취 권장량, 네. 칼슘의 일일 섭취 권장량이 한 700mg 700mg. 정도인데 네. 이 골다공증 영양제는 보통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이제 또 들어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양들이 들어가는 게 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흡수가 안 되니까 많은 양을 먹어도 그렇죠. 별 도움이 안 된다 네. 하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설사 흡수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뼈로 가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들이 그렇죠. 굉장히 높다 이런 거죠. 결국은 뼈로 그러면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골다공증 주사를 맞아야 되냐? 골다공증 약을 먹어야 되냐? 이런 문제까지 또 가게 될 텐데 이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 이유는 뼈가 이제 뼈를 생성시키는 세포가 있고요. 뼈를 갉아서 칼슘을 이제 뽑아내는 세포가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파골세포라는데 파골세포의 기능을 일시정지
시키는 것이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슘이 필요해가지고 네. 빠져가야 되는데 얘를 정지를 버리니까 금광에서 이제 금을 캐는 광부들이 다 없어지는 꼴이에요. 기능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여기는 염증이 벌어져가지고 난리가 났고 칼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얘는 캐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네. 염증은 염증대로 더 심해지고 뼈만 튼튼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칼슘을 탁 줬을 때 이게 뼈로 순순히 가려면 결국은 여기 있는 환경 자체를 해결해야 된다. 네. 만성 염증을 빨리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보통 분들이 이제 잘못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그렇게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칼슘을 많이 먹어도 네. 효과가 별로 없더라. 네, 네. 그러면 이제 영양제가 쓸모 없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칼슘 흡수를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비타민 D를 더 추가로 먹어야 된다. 또 비타민 D를 먹어가지고는 그냥 흡수만 좋게 할 뿐이지 이게 진짜 뼈로 가려면 K2라는 영양제도 비타민 K2가 있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칼슘에 비타민 D에 뭐 비타민 뭐 K2를 같이 먹어도 만성염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죠. 이거는 다 만짱 도루묵이다. 그게 해결되려면 결국은 또 혈액순환이 좋아져야지 되고 먹는 음식을 좀 조절해야지 되고 인슐린의 기능을 잘해야지 된다. 항산화 효과가 높아져야지 된다. 네. 이런 이제 결론까지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 멀리서 이렇게 그림을 딱 봤을 때 결국은 만성염증이 좋아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매번 이제 이야기하는 자율신경이 또 네. 좋아져야지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골다공증이 있다. 이런 분들을 만약에 척추 검사를 해봤다. 네. 그러면 당연히 뭐 척추에 문제들이 있지 있죠.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혈액 검사를 했다. 그럼 뭐 인슐린 저항성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 칼슘 자체를 뭐 더 먹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보다도 먼저 만성염증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성염증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대장부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장. 그죠? 대장? 네. 아니요. 소장 대장? 아니요. 이게 네. 제일 센 놈 말입니다. 센 놈. 네, 누구냐? 왕대빵. 결국에는 장이거든요. 장이요. 그래서 장의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요소들, 그리고 장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고, 네. 아니면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텐데, 장을 나쁘게 하는 요소를 생각해 보면 그 구성원들을 좀 보면 되는데, 장 내부는 결국 음식물하고 미생물의 영역이고, 네. 그 음식물과 미생물이 우리 점막이라는 환경 하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환경 자체가, 점막의 환경 자체가 안 좋으면 누가 이사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오죠. 그렇게 되면서 미생물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거기다가 나하고 맞지 않은 음식, 그리고 소화가 덜 되는 음식들이 자꾸 들어오면 결국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장세포가 망가지는 악순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설탕, 밀가루, 뭐 단과일, 음료수 이런 것들 염증을 쉽게 일으키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음식들을 줄이는 거 1번. 그다음 두 번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나는 내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실제로는 알레르기 반응들을 일으키는 음식 알레르기 음식을 제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급성 만성 음식물 알러지.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일단 우리가 점막의 환경은 뭐 여러 가지가 관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소금 섭취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일단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회복이 잘 되려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세포는 한 번 만들어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아니라 뭐 적게는 몇 시간에서 보통 3일 안에 계속 바뀌는 구조지 계속 않습니까? 계속 바뀌려면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혈액순환을 지휘하는 신경이 펑펑펑펑 잘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신경이 자율신경이고 그 자율신경이 바로 등과 허리에서 나오고 출발은 목에서 하더라. 그래서 목동 허리골반이 KTX처럼 예쁘게 쫙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돌리고 꺾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 환경 자체가,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좋지 못하면 결국 신경은 예민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혈관을 수축하게 돼가지고 회복을 못하고 재생을 못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칼슘을 뭐 섭취하고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뭐 비타민 D고 뭐 K2고 더 다른 여러 가지 뭐 그 좋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공법을 통해서 뭐 작게 자르고 이런 노력보다는 실제 뼈에서 빼가는 이런 악당들을 해결해 주는 게 근본에 가까운 치료가 되고 그 근본이 해결이 되는 데는 장이 해결이 돼야 되고 장이 해결이 되려면 자율신경계와 그리고 식단 관리 요 정도만 예. 네,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좀 하자 그러면 이게 지금 칼슘이 미네랄 종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칼륨이다, 칼슘이다, 뭐 나트륨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네. 했는데 이런 미네랄들이 첫 번째 이제 말씀을 하셨은 것처럼 뭐 구조를 만드는 데도 또 중요하게 쓰여지지만 네. 대사하는 데도 네. 보조 효소로 쓰여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네랄 금속과 금속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 중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중금속을 꼭 한번 맞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는 네, 게 네. 꼭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 중금속이 높은 수준으로 있다, 그게 혈액에 있든 세포 안에 있든 네. 어쨌든 높다 그러면 미네랄이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사의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지 네, 못한다. 맞습니다. 미네랄 기능을 망가뜨리고 또 세포를 또 좀 더 좋게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 결국은 장세포를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도 미네랄이 제대로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중금속이 방해를 하니까 뭐 내가 이제 뭐 균이 있나 없나 뭐 음식을 뭘 가려 먹어야 되나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고요. 중금속도 한번 꼭 확인을 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다공증이라는 게 단순히 뼈에 칼슘이 부족해져요 이런 신호가 아니라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 거지만 그 뒤에 이면에 숨어 있는 아주 빙산의 큰 조각들이 네. 만성염증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맞습니다.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전척추 사진을 찍어보지만 네. 엑스레이 사진을 탁 찍어보면 이게 뭐 진짜 벌레 좀 파먹은 듯이 네, 네. 하얗게 되어 있는 네. 좋은 뼈가 아니라 듬성듬성 이렇게 끄묵끄묵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는 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그분한테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놀라실 거예요. 네, 네. 내 몸에서 뭐 염증이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놀라실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보통은 모양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지만 저희들은 그걸 미리 다 이제 계산을 하고 이 사람은 염증을 어떻게 없애야 되겠다라는 거를 계산을 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만성염증이 좋아지면서 또 몸이 건강하고 전신이 회복되는, 건강해지죠. 전신이 네.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간에는 자율신경이 네. 항상 있다. 그럼 뭐 원장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시지만 목, 등, 허리, 골반 매우 중요하다. 네, 네. 꼭 전척추 사진을 한번 찍어서 확인해 보셔라. 골다공증이 있으시다면 더 확인을 해 보셔라. 네, 네. 라고 꼭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고 아프지 않게 지내실 수 있도록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